오늘 건강상담에서는 석소정 박사님을 모시고 의료의 사각지대 소외된 사람들이란 주제로 함께합니다. 석소정 박사님께서는 도움 없이 생활이나 외출이 불가능하신 중증의 환자들을 집으로 왕진 가서 의료 진단 및 처방을 하고 있는 nurse practitioner이십니다. 특별히 말기 환자들의 진통을 덜어드리고 임종 때까지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전문 분야이며 한인들을 위한 사전의료 의학서 장려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함으로써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의료 관련 혜택을 모르시는 특별히 한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전의료 의학서 교육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귀한 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석소정 박사님께서는 매달 둘째 주 금요일 함께 시니어 케어에 대하여 여러 사연들과 정보들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나누실 주제는 의료의 사각지대,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참 비가 많이 오고. 지금도 오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또 날이 좀 많이 추운데요. 네. 특별히 이런 날에는 외로우신 분들 또 도움받는 받으실 손길이 없으신 분들이 더 많이 떠오르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박사님께서 미리 나눠주신 네. 그 말씀 제가 먼저 네.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무한을 당케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지 마소서. 시편 70편 말씀입니다. 아멘. 네. 이번 주 내내 제가 이 시편 70편에 관련된 찬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라는 찬양을 찬양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네. 제가 운전하고 다닐 때가 많아서 네, 그렇게 계속해서 차 안에서도 그러고 사람들과도 나누고 그랬어요. 네. 제가 이 가사를 한글로 읽으면 아나운서님이 영어로 좀 읽어주세요. 아, 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Let all those who seek you rejoice and be glad in you. Let those who love your salvation always say, the Lord is great. You are my help and my deliverer, Lord God. Do not delay and come quickly to me. Deepen my soul. I am poor and needy. Lord God, come quickly to me. 아멘. 네. 이번 주에는 제가 이번 주에 만나본 한 분에 대한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네. 이 소외된 자 오늘의 주제인데 그 의료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제가 그 만나본 그 아버님은 만나서 본인을 제가 여쭤보거든요. 아버님 종교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본인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기독교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그래서 따님이 도움을 요청하셔서 그 아버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버님께서는 거의 80세 생일을 얼마 앞두고 계셨어요. 네. 근데 몇 년 전 어머님과 이혼을 하셨는지 졸혼을 하셨는지 어쨌든 세퍼레이트 하시게 된 후 교회도 가지도 않고 바깥 출입도 안 하시고 꼼짝 않고 집에만 계신다고 하세요. 네. 의사 선생님 만난 지도 1년이 넘어가고 자녀분들이 병원에 가자고 해도 완강하게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시름시름 앓고 계셨어요. 기운이 없어서 정말 화장실 가는 것도 겨우 갈 정도고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바깥 출입을 몇 달 동안 하지 않고 병원도 안 가려 하고 그래서
살이 뭐 한 30-40파운드가 몇 달 동안에 빠지셨대요. 네. 식사를 너무 안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영양실조 상태신 거죠. 네네. 그래서 몇 달 전 911도 한번 불렀는데 이제 911이 부르면 그 사람들이 이제 보통 체크하는 게 바이럴 사인, 혈압, 심장 박동 이런 것들 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상이면 이 사람들이 잘 데려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아버님이 어디 아프신 데 있냐고 이제 어디가 많이 아프다. 특히 이제 체스트 페인이 있다. 숨쉬기가 어렵다 이러면 데려가지만 아버님은 가는 걸 싫어하시니까 나 아무데 아픈 데도 없는데 쟤네들이 저런다 이러시면은 안 데려가요. 그래서 911 불렀는데 그냥 가버렸다고 따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수소문 통해서 따님이 이제 저를 연락을 하셔가지고 네. 아버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으셔서 집에 가서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님이 박사님에게 마음의 문을 좀 여시고 본인의 속 이야기를 좀 하셨을까요? 네, 사실은 네. 따님도 아버님이 되게 이렇게 화도 많이 내시고 따님한테 화를 낼까봐 제가 밖에서 문만 열어드릴게요 이러고 네네네. 밖에서 문만 열고 저를 집에 들여보내고 밖에서 기다리셨어요. 쓸데없는 짓 하고 그럴까봐 아버님이 화를 내실까봐. 그래서 아버님이 가족들 말은 잘 듣지도 않고 병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고 밥도 안 드시고 다 필요 없다고 귀찮아 하시거나 화를 내시곤 하셨대요. 네. 내 병은 내가 제일 잘한다 막 이러고 그러시고 약도 안 드시면서 나 약 다 먹고 있다고 그러시고. 네. 근데 이제 제가 들어가서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고분 말씀을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도 박사님을 만나주시고 네. 대화를 나누게 된 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요즘 한국에도 독거노인이 혼자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경우 참 많잖아요. 네. 또 미국에서도 그렇게 돌아가시면 문제가 분명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어떤가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집에 그렇게 아무런 의료 혜택도 안 받고 사시다 돌아가시면 시니어 아파트에서 그렇게 살고 계셨잖아요. 네네. 보통 시니어 아파트는 그 아파트 매니저, 그 아파트 담당된 소셜 워커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는 한번 할머니 한 분을 집으로 방문을 했는데 분명히 만나기로 했는데 아무리 두들겨도 문도 안 열으시고 또 그 중간에 약이 딜리버리 하러 왔는데도 약국에서도 와갖고 두들겼는데 문도 안 열고 따님한테 전화했더니 엄마가 분명히 방 안에 있다고 그리고 전화기 앱으로 체크했더니 전화기도 집 안에 있다고 나온다고 근데 문이 정말 부서져라고 여는데도 하는데도 안 열어서 그 우리가 매니저한테 갔더니 이런 시니어 아파트에는 웰네스 책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래서 네. 매니저가 그런 경우에는 문을 열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매니저랑 같이 이렇게 두들기고 하다가 문을 열고 들어간 적이 있는데 어머님이 거의 정신없이 몸이 아프셔서 주무시고 계셔서 거의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흑인 네. 매니저였는데 막 오 마이 갓 막 이러면서 들어가서 네네. 미세스 미세스 킴 are you okay 했는데 정말 누워 계신 거 보고는 숨도 안 쉬시고 돌아가신 것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정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아파트 매니저나 가족도 그 환자 한 명 한 명에 사실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아버님이 만약에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으면 그 아파트 매니저나 가족들도 취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경찰에게.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의사를 3개월 넘게 보지 않고 만약에 호스피스도 받지 않고 있다가 집에서 그렇게 돌아가시잖아요. 네. 그러면 시신이 바로 장의사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911에 부르고 바로 그때 제가 패라메딕이랑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되면은 호미사이드 케이스, 살인사건 케이스일지 모른다고 바로 호미사이드 케이스가 오픈이 된대요. 그래서 그 인베스티게이션이 끝날 때까지 네. 그게 자연사라는 게 밝혀질 때까지 그 호미사이드 케이스가 클로즈가 안 되고
코로너스 케이스, 카운티의 코로너, 즉 검시관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런 시체 검사하는 분들에 의해서 부검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인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시신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매니저도 그렇고 자녀분들도 취조를 받고 그다음에 911에서 와가지고 한 2시간 동안을 그렇게 취조를 받으신 자녀분들도 있으세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아버님께 아버님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남은 자녀분들한테 아주 큰 어려움을 주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의료 혜택을 꼬박꼬박 잘 받고 케어 받다가 천국 가셔야 돼요. 그렇게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했더니 아버님이 이제 제 말을 고분고분 잘 들어주신 거예요. 네. 근데 아버님 지금은 병원 가셔서 왜 이렇게 갑자기 몸이 쇠약해졌는지를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렇게 박사님과 그런 대화가 오고 가고 난 이후에 네. 우리 아버님은 그러면 병원에 바로 가실 수 있었나요? 어떻게 네. 됐나요? 네. 사실은 네. 제가 그날 따님이 그러면 허스피스를 해달라고 제가 허스피스 케어를 사인 그거라도 하시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외부 밥값을 안 하고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네네. 그냥 놔뒀으면 아마 뭐 한두 달 안에도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상태셨던 거죠. 완전 영양실조로. 네. 근데 사실 육안으로도 너무 창백하시고 병색이 완연하셔가지고 손발도 부어 있으시고 산소 포화도를 체크해 보면 일반인은 보통 95% 이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79에서 85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되면 숨을 이렇게 막 헐떡헐떡 해야 되는데 숨은 헐떡헐떡 하지도 않으시고 산소 포화도는 너무 떨어지시고 그 심장 소리를 청진기로 들어봤더니 너무 비정상적인 헐멀멀하고 막 이상한 잡음, 심장 잡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그분의 상태는 이렇게 emergency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셨을까요? 네. 너무 흥미진진하게 네. 궁금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거기서 저는 이렇게 가서 봤으니까 그래서 지금 따님이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네, 나가 맞아요. 계신 상태고 저는 아버님이랑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따님을 불렀어요. 네. 따님 불러서 얼른 들어오시라고 따님이 이제 그 조금 멀리 떨어진 데 이제 차를 세우고 계셨나 봐요. 네네. 그래서 이제 따님 밖에 있는 따님을 불러서 아버님하고 같이 의논을 했어요. 911을 불러야 된다. 지금 아버님 케이스는 이멀전시 상태라서 병원 가서 빨리 왜 이런 현상이 되는지 아버님이 너무 창백하셔가지고 확연히 봐도 제가 아버님한테 그랬어요. 아버님 지금 이 수치는 죽기 바로 며칠 전 수치라고. 네.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문가들이 와서 하라는 대로 해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따님이한테 말해서 따님이 거기서 바로 911 패러메딕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몇 분 만에 왔어요. 네. 아버님 상태를 이제 알려드렸더니 제가 Hello, hi, my name is 이렇게 얘기해갖고 난 nurse practitioner인데 I'm the daughter's friend. 그래서 제가 확인했더니 His condition is really not doing good. 그래서 따님이 My father's very sick 하고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옥시전 세츄레이션이 이거밖에 안 된다. 그리고 He's been refusing food, medication. 그래서 먹지도 않고 약도 안 먹고 지금 계속 이런 상태다. 이랬더니 보통은 응급실에서 와가지고 데려가네 만에 해요. 이제 바이럴 사인을 재고 이거 안 가도 된다 이러는데 가더니 얘네들이 제 얘기 딱 듣더니 바이럴 사인도 자기들이 직접 체크업도 안 하고 바로 걸레에다 태워서 응급실로 간 거예요. 네네. 가가지고 그래서 몇 시간 후에 따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버님 빈혈 수치가 너무 심해서 보통 헤모글로빈 수치가 일반인은 한 12에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14에서 15예요. 네. 근데 그 빈혈 수치가 7 미만이면은 6점 몇 이러면 수혈을 한 팩을 맞아야 돼요. 근데 아버님은 5점 몇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낮은 거네요. 굉장히 낮은 거죠. 와. 그래서 피를 2팩을 맞아야 된다고 하시고 그리고 왜 이렇게 피가
이렇게 모자르고 빈혈이 정말 악성 빈혈 너무 심한 빈혈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스트로크 클리닉에서 본 환자는 여자였는데 젊은 여자였는데 그 하혈이 너무 심해가지고 쓰러졌어요. 근데 그게 산소가 뇌에 간 산소가 모자른 그런 스트로크로 쓰러졌는데 이게 그 적혈구가 너무 모자르면 스트로크 같은 증상으로 까무러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하르텍이나 스트로크, 그러니까 심장마비나 그 뇌졸중이 바로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태셨던 거죠. 네, 그랬는데 그렇군요. 그때 병원에 안 가셨으면 아버님 빈혈 수치는 정말 너무 안 좋으셔서 아마 집에서 깜빡 주무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는 상태셨던 거죠. 와, 그래도 정말 그 따님께서 우선 수소문으로 우리 박사님을 찾고 또 박사님께서 찾아가셔서 또 대화를 아버님과 할 수 있었던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그래도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우리 아버님께서 의식이 있으셔서 너무 그것도 감사하네요. 그리고 또 저는 사실 몰랐는데 무조건 911 패러메딕을 부르면 환자를 이송하는 줄 알았거든요. 바이럴 사인 먼저 체크업해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바이럴 사인이 아주 정상이면 데려가지 않아요. 와, 그러면 또 사실 그 가운데서 이제 nurse practitioner 바로 박사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그냥 바로 신속하게 병원으로 갔고 그래서 이분이 안 그러셨으면 정말 그 골든 타임을 놓쳤을 수도 있는데 아 정말 너무 감사하네요. 네. 근데 사실 이런 환자분들을 우리 박사님께서는 그냥 한두 명 만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계속 만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또 사실 가정마다 사연이 없는 집이 없을 것이고 우리 아버님도 이렇게 혼자 계신 것 또 제가 아까 이제 질문으로도 독거노인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런 상황이 좀 안 좋은 케이스들을 보실 수밖에 없는데 가실 때 좀 박사님도 마음이 어떠신지 좀 두렵거나 좀 떨리시거나 긴장되지 않으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렇죠. 저는 환자들 가기 전에 오늘은 또 어떤 분을 만나게 될까 이런 기대감이 들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날 따님께서 하도 겁을 주셔가지고 아버님이 아주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화를 버럭 내실 때도 많고 그래가지고 제가 간호 선생님이랑 같이 가면서 제가 아버님한테 말하다가 한 대 맞을 수도 있으니까 제 증인이 되어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 간호사 선생님이랑 같이 갔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조금 혼자 가기 무서운 그런 상태였는데 아버님이 생각보다 고분고분하셨고 기운이 너무 없으셔서 뭐 누구를 때리고 하실 상태가 아니셨어요. 그렇군요. 아, 근데 저는 다시 이야기를 생각해봐도 너무너무 이렇게 오늘 흥미롭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 필요한 분께서 필요한 시간에 딱 만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도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저희 주제 제목이 의료의 사각지대 소외된 사람들 주제 제목인데요. 정말 이 주제 제목과 너무 딱 맞는 사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분은 너무 좋은 케이스잖아요. 그래도 치료를 바로 받을 수 있는데 사실 그러지 않으신 분들도 참 우리 주위에 많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특히 또 교회도 다니셨어도 또 부인도 계셨고 자녀도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그 외로 아예 없으실 수도 있는데 정말 그런 혼자 계신 분들 생각하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박사님 저는 이제 뭐 기사나 이렇게 뭐 박사님 같은 분을 통해서 듣지만 그래서 실제로 제가 체감하는 이런 수치는 훨씬 더 작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맞아요. 소외된 분들 훨씬 더 많죠, 박사님. 그럼요. 그 아버님께서는 그래도 아버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한 따님이 계셨기 때문에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지만 제가 만난 환자들 가운데는 가족도 없고 아무 도움이 없었던 분들도 종종 있었어요.
있어요. 네네. 저는 제가 그렇게 소외된 분들을 또 많이 만나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시니어 아파트에 계신 분들, 패밀리에 네. 계신 분들, 박사님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이렇게 아파트의 매니저나 가족들 혹시라도 이제 우리 아파트 내에서 혼자 홀로 네.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 가족분들이나 아파트 매니저까지도 네. 경찰에 치조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럼요. 네. 네. 또 바로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카운티의 코로너 즉 검시관을 네. 통해서 이제 시체 검사하는 분들에 인해서 이제 이 사망 부검도 원인, 해야 되고. 부검, 네. 원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길어질 것 같거든요. 그럼요. 굉장히 복잡하고 네. 네, 스트레스 받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료 혜택들 받으실 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꾸준히 네, 맞아요. 잘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또 그런 소외된 분들, 남들에게 쉽게 나아가기 힘든 분들에게는 찾아가는 가정 간호, 네, 홈 헬스 서비스 맞죠? 네, 네. 왕진 의료 서비스가 의료의 사각지대에 새로운 도움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좋은 방편인 것 같다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네. 또 우리 석수정 박사님과 같은 분이 여기 앉아 계신다고 믿는데요. 네. 제가 잠시 우리 박사님 함께 일하시는 네. 우리 조희선 선생님 소개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네네. 네. 우리 시니어 커뮤니티 서비스, 홈 헬스 호스피스, 또 가정 방문 서비스 등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서 제가 전화번호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홈 헬스 호스피스, 왕진 서비스와 같은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석수정 선생님과 함께 시니어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조희선 선생님께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213-446-7395 213-446-7395입니다. 오늘 이렇게 의료의 사각지대, 소외된 사람들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박사님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마디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달에 은혜 받은 미가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중에 제 마음을 계속 울리는 말씀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번 주에 같은 맥락의 말씀이 하나 더 마음에 들어왔어요. 네. 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김주연 아나운서님 읽어주세요. 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But let justice roll on like a river, righteousness like a never failing stream. 네. 제가 더 한 번 더 읽을게요. 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나눈 이유가 있어요. 네, 의료인들이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널스 프랙티셔너로 이런 소외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떤 의료계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익 다툼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환자들에게 가야 할 그런 베네핏이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고 네. 이렇게 많이 소외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알겠지만 무슨 HMO, PPO, 보험 뭐 주치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 이게 환자들은 그런 의료 시스템이 어떤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이게 좋으면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만난 그 아버님 같은 경우도 HMO 보험을 메디칼 메디케어를 둘 다 가지고 계셨는데 네. HMO 보험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1년 거의 1년이 다 되게 그 주치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주치의는 환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집에 전화 한 번도 해준 적이 없고 약은 약국에서 리필을 그 HMO 환자들은 리필을 넣어놓으면 그냥 오지 않아도 다 리필을 이제 약국에서 주니까 집에는 약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어요. 근데 따지도 않은 약들은 쌓여 있고 실제적인 케어를 받지는 못하고 이런 분들은 집으로 정말 디프레션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분인데 이분들을 찾아오는 의료진들은 없었던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제대로 그 케어를 받으려면 이게 HMO로 묶여 있으면 맞아요. 케어를 받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저는 그냥 중간적인 입장에서 페어하게 그분들한테 그걸 알려드리는데 어떤 그런 얘기가 제가 석소정 MP가 무슨 그 가서 HMO가 더 좋고 PPO가 더 좋고 그렇다는 얘기를 했다. 이런 비방을 들을 때가 또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HMO든 PPO든 상관이 없고 환자들에게 어떤 케어가 필요한지 그걸 알려드리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연결시켜 드리는 일들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정말 예기치 않은 그런 오해를 받을 때도 많이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속상합니다. 네, 좀 속상한 네. 적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한 번 더 제가 읽을게요. 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장로님들 너무 의사 선생님들 장로님들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믿는 의료인들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서 이게 자기의 이권과 상관없이 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 땅에 소외된 백성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저는 이걸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의료인들이 다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환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이실 수 있는데 너무 담대하게 또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참 들으면서 너무 속상했는데 속상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 이렇게 환자분들은 사실 아프면 의료진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아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딱 제일 앞에 쓰셔서 네. 이 부분을 이렇게 선포해 주시고 담대하게 나눠주신다는 것 자체가 보통 용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저 돌 맞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박사님과 같은 많은 그런 마음들이 더 오히려 박사님을 통해서 같이 만나지 않을까. 네. 굉장히 오히려 크게 더 희망적이게 소망을 갖고 보게 됩니다. 네. 박사님 오늘도 귀한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귀한 사역, 귀한 일터, 귀한 또 손길들 또 만나시는 많은 환자분들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